자, 탐구 실험 그림이 나왔는데 제목이 해륙풍의 원리 실험 해서 나온 그림을 보니까 좀 전에 바람의 원리 동영상 봤던 실험 설계하고 거의 똑같죠. 다른 거는 온도계가 있고 가운데 칸막이가 없다. 이 정도인데 선생님이 만든 표와 그림을 같이 놓고 설명을 할게요. 자, 실험 설명을 먼저 읽어봅시다. 과정에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에 전등을 켜고 10분 동안 물과 모래의 온도를 측정하면서 향연기의 이동 방향을 관찰한다. 온도가 양쪽이 어떻게 다르게 변하는지 보면서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관찰하겠다라는 거야. 자, 결과를 알기 전에 우리 아까 기온차가 생기면서 기압차가 생기고 바람이 불었죠. 요걸 기억한다면 여기도 지금 어느 쪽이 온도가 높은지를 알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 과학에서 물이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 번 있는데 물의 특징 하나만 또 알고 갑시다. 물은 온도 변화를 위해서 많은 열을 필요로 해요. 즉 온도 1도 올라가기 위해서 얘는 열을 많이 흡수해야만 온도를 올리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한다. 즉 같은 열을 주면 얘는 온도 변화가 더디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 여름에 우리 바닷가를 가면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을 가면 수영장은 물의 양이 적으니까 별로 못 느끼는데 바닷물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시원해. 근데 물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반대로 겨울에 한번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겨울에 굉장히 추워서 물에 들어가면 얼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겨울에 바닷물에 발을 담그면 생각보다 따뜻해. 미지근한 느낌이 들어. 그건 뭐냐면 겨울에는 대륙지각보다는 바닷물이 덜 식었다. 잘 안 식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온도 변화가 더디다 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럼 물과 암석의 특징을 보면 태양열을 같이 받았을 때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고 더 빨리 식느냐? 바로 대륙 지각 쪽이 훨씬 온도 변화가 심하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 10분 동안 물과 모래의 온도를 측정했잖아. 그런데 온도는 누가 10분 후에 온도가 더 높다? 모래가 더 높다. 그래서 기압은 누가 더 높다? 온도가 높은 모래 쪽이 공기가 상승하면서 기압이 낮고 물 쪽이 기압이 높다. 그래서 향연기의 이동 방향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간다?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쪽에서 불어오느냐로 이름을 짓기 때문에 해풍이라고 짓거나 우리나라 계절풍으로 할 때는 우리나라는 태평양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이 지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동 쪽에서 시베리아 쪽으로 가는 남동 계절풍이 해륙풍의 원리로 불어오는 바람이다. 자, 그러면 화살표 향연기가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하는 까닭이 뭐냐? 모래가 물보다 빨리 가열되어 기압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림으로 봅시다. 낮에 오른쪽은 바다고 왼쪽이 육지로 구성되어 있는 어느 바닷가 해안가예요. 위에 있는 박스를 보세요. 육지보다 바다의 온도 변화가 느리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태양 에너지를 같이 동시에 받았을 때 공기 상승이 더 빨리 일어나겠죠. 그러면 육지 쪽이 저기압이 되고 바다 쪽이 고기압이 되면서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쫙 불어가면 이름을 뭐라고 한다?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해풍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자, 반대로 밤에는 육지 쪽이 공기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해가 없어지니까 낮에 가열됐던 그 열이 이제 식어야 돼요. 다음 날 해가 떠서 다시 온도가 상승하기 전까지 열이 식는데 또 육지보다 바다의 온도 변화가 느리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따라가 보세요. 밤에 기온이 천천히 식으니까 온도가 바다 쪽이 더 높다. 밤에는. 그래서 바다 쪽이 따뜻하기 때문에 공기가 더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고 저기압이고 왼쪽에 있는 육지는 차가운 공기가 하강하는 것처럼 형성돼 있다. 그래서 왼쪽의 고기압에서 오른쪽으로 육풍이라고 한다. 그래서 해륙풍을 얘기할 때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때그때 이제 해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많이 다루다 보면 낮에는 바다에서 불어오고 밤에는 육지에서 불어간다. 또는 여름에는 바다 쪽에서 불어오고 겨울에는 육지 쪽에서 불어나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이제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또 겨울에는 어느 쪽에서 바람이 오는지 방향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륙풍과 계절풍을 정리를 하고 지도를 보여줄게요. 자, 이 해륙풍과 계절풍은 원리가 똑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왼쪽에 육지가 있고 오른쪽에는 커다란 바다가 있는 지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루를 주기로 하는 해륙풍의 원리를 닮은 1년을 주기로 하는 계절풍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해륙풍과 계절풍을 비교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 딱 맞아떨어지게 되겠어요. 태양열이 굉장히 강한 낮과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1년 중에 여름을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풍은 낮에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이고 남동계절풍은 여름철에 바다 쪽에서 대륙 쪽으로 부는 바람인데 우리나라는 바다 쪽에서 오는 바람이 어느 쪽이야? 남쪽과 동쪽 사이 남동 쪽에서 오는 바람이니까 남동계절풍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 기온은 어느 쪽이 더 높다? 낮에 태양열이 또는 여름에 태양열이 가장 강할 때 어디가 온도 변화가 더 빠르다? 육지 쪽이. 그래서 육지 쪽, 여름에는 대륙 쪽이 온도가 더 높다. 그럼 기압은 어떻다? 기압은 온도가 높은 곳이 낮고 왜 공기가 막 상승하니까 기압이 낮아요. 그러면 기압이 높은 곳은 어디다? 바다 쪽 또는 해양 쪽이 더 기압이 높다. 그래서 기압이 높은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낮에는 해풍, 여름에는 남동계절풍이 부는데 똑같은 원리다. 자, 근데 위에 보면 해륙풍은 주기가 얼마다? 하루를 주기로 반복되고 계절풍은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면 육풍과 북서계절풍, 이제 에너지가 식는 밤과 에너지가 강하지 않은 겨울은 똑같은 원리로 반대로 적용되겠죠? 밤에는 육지 쪽에서 바다로 바람이 분다. 겨울에는 어떻다? 대륙 쪽에서 해양 쪽으로 바람이 분다. 자, 기온은 어디가 높아요? 자, 밤에는 열이 식는데 어디가 더 빨리 식는다? 육지 쪽이 빨리 식는다. 그래서 어디가 더 온도가 높다? 해양 쪽이 온도가 더 높다. 바다 쪽이 온도가 높으니까 거기가 저기압이 형성되고 고기압인 육지 쪽에서 바람이 부는 것이다. 그게 육풍이고 오른쪽에 겨울철 보면 대륙 쪽이 더 빨리 식었으니까 대륙 쪽이 추운 거죠. 겨울에 시베리아 고기압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북쪽과 서쪽의 사이죠. 북서쪽에서 오는 북서계절풍이 분다. 그래서 밤에는 육풍,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이 같은 원리로 불어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권과 날씨 3번째 강의 내용 다 끝났습니다.